안녕하세요. 도라이 구댕입니다. 오늘은 중국 구매대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이슈가 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슈가 될 그럴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중국 구매대행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의 한국 진출이 과연 중국 구매대행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알리익스프레스의 엄청난 확장되고 있죠. 보시면 알리익스프레스 사업자 전용부를 오픈을 한다고 합니다. 온라인 도매까지 진출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만 보았을 때는 알리익스프레스가 공격적으로 한국에 들어오기 때문에 중국 구매대행이 망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국에서 생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어쨌든 국내보다 중국산이 훨씬 더 저렴하기 때문에 중국산 저렴한 아이템들이 한국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사입을 해서 브랜딩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더 쉬워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보시다시피 알리익스프레스 알리비즈니스는 공식 인증한 200만 개의 상품을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기업으로 사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저렴하게 사드릴 수 있고, 우리나라의 이제 B2C에서 B2B까지도 진출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 1688 같은 경우는 네오리진을 통해서 들어오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는 크게 반응이 없고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앞으로 알리익스프레스가 한국 플랫폼 회사처럼, 쿠팡 같은 회사처럼 성장을 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구매 대행을 하는 중국 구매 대행보다는 한국에서 판매가 더 잘 일어나는 제품들, 여기 보시다시피 K베뉴를 통해서 LG생활 건강이라든지 아모레 등등 이런 업체들을 통해 돈을 더 많이 벌어가는 구조로 변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제품들이 한국 쿠팡 같은 데로 들어가는 게 굉장히 수수료가 높아요. 쿠팡에서 수수료가 높은데, 알리익스프레스가 더 자본력이 훨씬 더 뛰어난 회사이기 때문에 플랫폼 내에서는 서로 문제가 돼서 아마 크게 휘청거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알리익스프레스가 보시는 것처럼 이제 국내 패션 뷰티까지도 확장을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패션 분야에 전문 인력을 채용을 하고 있고, LF라든지 지그재그 무신사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본다고 하는데요. 채용 과정에서 보시다시피 한국 시장 내 소식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채용을 하겠다, 한국 전문가를 채용을 해서 한국화하겠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보시다시피 한국 셀러 입점을 요청하고 있고, 앞으로 한국인들이 더 많이 진출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반대로 우리나라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에게 또 좋은 뉴스가 될 수 있을 만한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중국산 짝퉁의 카르페드 관리청 지재권 침해 물품을 차단하겠다. 이 뉴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희 구매 대행을 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뉴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만, 물론 좋은 뉴스이기는 해요. 알리라든지 테무에서 짝퉁으로 판매되는 제품들이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걸 맞기 때문에 기업의 브랜드라든지 를 판매하고 있는 정품 업체들에게는 훨씬 좋은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만, 중국 구매 대행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뉴스라고만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알리나 테무 같은 업체들하고 경쟁을 할 수 있는 시스템도 아니고 구조도 아니고 자본력도 없습니다. 걔네들이 짝퉁이라서 못 팔게 된 것들은 되게 좋은 방법이고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반대로 중국 구매 대행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짝퉁 카테고리를 파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이 계세요. 제가 알고 있는 유튜버 분들만 하더라도 짝퉁을 판매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셨고, 요즘에 뉴스가 나왔죠. 여기 보시면 언니라고 믿었는데 유명 여자 셀럽의 배신, SNS 짝퉁 무법천지가 되었다. 일반적으로 지재권을 침해하는 것들이 대부분 판매가 되는 게 인스타에서 가장 많이 적발이 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인스타뿐만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네이버 카페,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밴드까지, 심지어 스마트 스토어에서도 짝퉁 판매를 하고 있다. 무슨 얘기냐면 구매 대행을 하시는 분들도 짝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품을 판매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 품목 많고 건수도 굉장히 많아요. 보시다시피 68,000건, 51,000건, 적발 사례는 총 1년간 거의 20만 건에 달하죠. 그래서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중국 구매 대행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고, 그분들이 아니라고 하지만 짝퉁을 판매하고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규제가 이제 더 심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이 정품을 판매하는 사람들에게도 중국 제품들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보시면 구찌, 살리오 짝퉁에 치이다라고 적혀 있죠.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중국산을 그냥 짝퉁이라고 보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보시면 판독실에서 박스를 엑스레이를 검사하자마자 바로 표기를 한다고 합니다. 산리오, 구찌 등등 이렇게 해서 바로바로 체크를 해서 구매된 상품에서 이게 정품인지 아닌지를 다시 소명을 요청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앞으로 중국의 구매 대행은 이런 식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구매 대행이 끝이 났냐? 구매 대행이 끝이 났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여러 구매 대행 중 하나일 뿐인 거지 중국 구매 대행이 전체를 대변할 수는 없어요. 다른 제품들 뭐 일본이든지 미국이라든지 유럽, 프랑스, 독일, 영국 같은 곳에서 사들이는 정품들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단순히 알리나 테무가 들어서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걔네들과는 별개로 경품이 아닌 제품들을 판매하는 것들이 늘어나고 있고 가품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가품에 대한 제품들을 판매하는 것들이 더 어려워질 것이고, 가품이라고 하더라도 중국에서 오는 것들은 일단 가품으로 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을 해서 그러한 불편한 부분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구매대행을 하신다면 중국 구매대행을 하실 때는 브랜드가 아닌 브랜드화할 수 있는 것들로 집중해서 구매 대행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만약에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들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세계는 넓기 때문에 어느 나라든지 많이 보시면서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거 말고도 중국 구매 대행이 어려워지는 문제들 중에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알리나 테무가 직접 들어오게 된다면 쟤네들이 이제 국내 판매자들에게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문제를 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정식으로 진출을 했기 때문에 지적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알리가 흔히 얘기하는 중국 구매 대행 반자동 오너들에게 제품들의 지재권을 너희가 침해하고 있어 라고 시비를 걸게 된다면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 되어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반자동 프로그램 물론 좋다고 말씀드렸지만 AI가 발달하면서 반자동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들과 저런 플랫폼들의 싸움이 계속 진행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비이상적인 접근을 하는 IP들은 AI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켜보면서 사이트 내에서 앞으로는 얘네들이 스크래핑을 해가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거나 학습이 되어서 그런 것들을 차단을 하고 다시 반자동 프로그램을 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중국 구매 대행 반자동을 하는 거, 최근에도 뭐 문제도 생기고 서버가 터지기도 하고 프로그램이 작동이 잘 안 되기도 하고 이런 문제들도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런 부분들도 다음번에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 어쨌든 중국 구매 대행은 플랫폼의 문제가 아니라 알리나 테무의 진출이 문제가 아니라 규제 그리고 이런 검사에 관한 부분들이 더 타이트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조금 더 어려워질 수는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은 중국 구매 대행보다는 구매 대행으로 돈을 벌고 싶으시다면 다른 나라, 유럽도 좋고 미국도 좋고 일본도 좋고요, 다른 나라로 가보시는 것들이 훨씬 더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